이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가. 그 말 그대로 다시 하실 수 있습니까? 충령님, 뭐라고?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주재할 합참 작전본부장이니까요. 뭐라고? 내가?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누구도 예상 못한 정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동료라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그녀는 끝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혀내고 모두를 뒤집을 것인가. 자존심과 신뢰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우뚝 서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군사기관이죠. 청사 안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질서였습니다. 합참 청사 3층 작전기획과 사무실에서 박도연 중령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4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이 조직에서 나름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온 중견장교였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박도연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펜꽂이에는 볼펜들이 일렬로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박도연은 몇몇 후배 장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박도연 역시 온화한 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후 박도연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김대위, 어제 보고서는 제출했나? 박도연이 한 젊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예, 중령님. 어제 저녁에 완료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완료했습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을 텐데 요즘 젊은 장교들은 자꾸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려 한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 도착한 박도연은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작전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경계 강화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이 상황 분석 보고서 좀 보게나. 요즘 군대는 정말 너무 유연해졌어.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소위로 임관했던 시절만 해도 말이야. 상급자의 지시는 절대적이었거든. 옆자리에 앉은 이 소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박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해. 남자는 전쟁을 책임지고 여자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야. 박도연의 이런 생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후 줄곧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합참 청사에서 몇 층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하영 대령의 새로운 사무실이었죠. 아직 이사 상자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윤하영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후, 윤하영은 깊게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군 최초의 여성 합참 작전 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이제 겨우 3일째였습니다. 윤하영은 커피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주재할 회의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분석 보고서. 윤하영은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지난 20년간의 군 생활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각종 교육과정을 수료하며 다양한 보직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었죠. 윤하영이 처음 군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여군에 대한 시선은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냐는 시선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라는 편견까지 그녀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군요. 윤하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죠. 시계를 보니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윤하영은 지나가는 장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듯한 시선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시기와 불안이 섞인 시선들도 있었죠. 하영 대령님, 복도에서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윤하영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 젊은 장교가 지나간 후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여자가 작전본부장이라니. 한 장교가 다른 장교에게 속삭였습니다. 윤하영은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한 윤하영은 잠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합참작전본부장으로서의 첫 번째 공식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작전회의 준비가 한창인 합참청사회의실. 오전 10시 정각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중령은 평소처럼 회의실 중앙 테이블 오른쪽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북한 접경지역 경계 강화 방안에 대한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죠. 오늘 새 본부장님이 오신다면서? 옆자리의 최소령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마 김 준장님이나 이 준장님 중 한 분이겠지. 박도연은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추측이었어요. 작전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는 당연히 경험 많은 남성 장교가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은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하고 간간히 작은 대화를 나누며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박도연은 왠지 모르게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번 경계 강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장교 하나가 박도연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박도연이 대답을 시작하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여군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박도연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회의 준비를 돕는 보조 인력이거나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윤하영은 조용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공간이었어요. 물론 이런 회의실에서 수없이 많은 회의에 참석해봤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였거든요. 그녀는 차분하게 빈자리를 찾아 상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이때 박도연의 눈살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회의에 여군이 참석한다면 미리 공지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저렇게 당당하게 상석 근처에 앉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도연이 윤하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여긴 작전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박도연의 말에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마 기록이나 보조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그런 자리는 저쪽 구석에 마련되어 있어요. 나가세요. 그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권위적인 어조였죠. 그에게는 여군이 이런 중요한 회의의 핵심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다른 참석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평소 박도연 중령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하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박도연의 말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죄송하지만 윤하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요. 박도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변명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작전 회의에 참석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개입해야 할 것 같았지만 박도연 중령의 권위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윤하영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박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역시 이 조직의 일원이고 오늘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고요? 박도연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의무를 논합니까? 여기는 실제 작전을 다루는 자리라고요. 그의 말 속에는 여군에 대한 오랜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자는 실제 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었죠. 이런 생각은 박도연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남성 장교들이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윤하영은 박도연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박도연 중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기억해 두었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박도연 중령님. 윤하영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박도연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저는. 윤하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 사회를 맡은 참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고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박도연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불편해했지만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하영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도연은 이 상황이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야. 저 여군도 자신이 잘못 앉았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참모는 준비된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임명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은 드디어 새 본부장이 소개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김 준장이나 이 준장 중 누가 들어올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모는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합참 신임작전본부장님께서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실 예정입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자 고개를 돌려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어요. 혹시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 순간 참모의 다음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하영 대령님이십니다. 순간 박도연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내쫓으려고 했던 그 여군이 바로 오늘 회의의 주재자였던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거예요. 박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나가세요.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윤하영은 조용히 일어나서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박도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럼 오늘 회의를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큰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합참 신임작전본부장이신 윤하영 대령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어 윤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작전본부장을 맡게 된 윤하영 대령입니다. 윤하영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연은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여군이 작전본부장이 된 것일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여성이 앉는다는 것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회의 안건은 북한과의 접경지역 경계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윤하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회의를 수십 번도 더 주재해 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그럼 먼저 정보 분석과에서 준비해 주신 북한 동향 분석부터 듣겠습니다.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정보 분석과 담당자가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발표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윤하영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질문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북한군의 최근 동향을 보면 발표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하영은 발표를 들으면서
때때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발표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박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윤하영이 질문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 구역의 병력 배치 현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도연은 놀랐습니다. 그 역시 같은 부분에서 의문을 느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윤하영은 즉석에서 핵심을 짚어낸 것이었어요. 아, 그 부분은. 발표자가 당황하며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의까지 정확한 정보를 다시 수집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고 발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어요. 박도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윤하영의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군이 실제로는 매우 유능하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자료들이 발표되었고 윤하영은 매번 적절한 질문과 지시를 내렸어요. 그녀의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작전기획과에서 준비해 주신 대응 방안에 대해 듣겠습니다.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박도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하영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접경지역 경계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윤하영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박도연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이상으로 작전기획과의 대응 방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도연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준비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박도연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6번째 포인트에서 언급하신 예비 병력 운용 방안인데 현재 제시하신 방법으로는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박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박도연이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없으니까요.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하영의 지적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경험이 많다고 자부했는데 여군에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윤하영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신 덕분에 유익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더 나은 방안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연은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던 상대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하영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도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났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윤하영은 박도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윤하영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회의는 끝났지만 박도연의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까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 박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윤하영을 내쫓으려고 했던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윤하영의 능력이었습니다. 회의 내내 그녀가 보여준 전문성과 판단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특히 자신의 발표에서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하나? 박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윤하영의 지적이 정말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도연은 평소처럼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화 주제가 뻔했어요. 모두들 새로운 작전 본부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오늘 회의 어땠어? 같은 중령인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진짜 여자가 본부장이 되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말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거든요. 윤하영의 실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실력은 어떻던가? 김중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박도연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윤하영을 칭찬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어. 박도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아무래도 여자 특유의 세심함이 있을 테니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일이 터졌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 여자가 과연 그런 압박감을 견딜 수 있을까? 박도연은 이런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윤하영을 보고 나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무튼 지켜봐야겠지.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도연은 오후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윤하영이 떠올랐어요. 특히 그녀가 자신의 발표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박도연은 자신의 작전 계획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윤하영이 지적했던 예비 병력 운용 방안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도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윤하영의 지적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유사시에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문제가 있었네. 박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 있어 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니 정말로 윤하영의 지적이 정확했어요. 예비 병력의 이동 시간과 배치 방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계획인데 박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윤하영의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도연은 복도를 걸으며 윤하영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깐 들여다본 박도연은 윤하영이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각종 자료들을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오늘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하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박도연 중령님. 윤하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아, 네. 박도연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날이라 정리할 게 많아서요. 윤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전반적으로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박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지적했던 사람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꼭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윤하영이 덧붙였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윤하영이 인사했습니다. 박도연은 인사를 받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윤하영에 대한 첫인상은 최악이었지만 그녀의 실력과 인품을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도연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자가 군을 이끈다고? 저건 보여주기식 인사야. 곧 한계가 드러나겠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다시 작전 계획서를 수정해야겠어. 박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하영의 지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박도연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아직은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박도연은 점점 더 복잡한 심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윤하영의 지적을 받고 작전 계획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잃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박도연은 수정된 계획서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윤하영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니 전체적인 작전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고민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합참 청사 곳곳에서는 새로운 작전 본부장에 대한 말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장교식당에서 박도연은
평소처럼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대화 주제는 뻔했어요.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새 본부장 밑에서 일하는 기분이 어때? 박도연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적응하고 있어. 적응이라. 옆자리에 이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여자 밑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정상인가? 그러게 말이야.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잖아. 여자가 본부장이라니. 박도연은 이런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조했을 텐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거북했어요. 윤하영의 실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력은 어떻던가? 김중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수준이야? 박도연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윤하영을 인정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글쎄, 박도연이 애매하게 대답하려던 순간 이중령이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여자가 군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다 들러리 신세 아니야? 그 말은 박도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사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윤하영의 능력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박도연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김중령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저기 여군들이 앉아 있잖아. 정말로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여군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령은 개의치 않았어요.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중령이 계속했습니다. 군대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른 거야. 이건 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박도연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중령의 말이 과거 자신의 생각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왠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중령이 박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켜본다고? 김중령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내 성격에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박도연은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는 뜻이야.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도연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들러리가 된 것일까? 여자 상관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일까? 오후에 박도연은 수정된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윤하영의 조언을 받아들여 보완한 내용들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전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도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김중령은 문을 닫고 박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내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하더라. 혹시 새 본부장에게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니야? 휘둘린다고? 박도연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평소 내가 여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네? 김중령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어요.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신중하게? 김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연아, 정신 차려. 여자가 본부장이 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줄 이유는 없어.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중령의 말이 예전 자신의 생각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조심해. 김중령이 문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협조적으로 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김중령이 나간 후 박도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윤하영의 능력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은 집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인 아들, 중학생인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박도연이 반문했습니다. 표정이 좀 복잡해 보여서요.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아빠,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새로운 선생님이 여자예요. 근데 정말 잘 가르치셔요. 남자 선생님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박도연은 딸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별보다 실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선생님이구나. 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변화를 어른인 자신은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박도연은 아내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자는 여자 자리가 있다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글쎄,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박도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의 압박과 자신의 변화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윤하영에 대한 인정과 부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윤하영은 자신의 집에서 홀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받았던 시선들과 속삭임들이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직책을 맡았을 뿐인데 왜 존재 자체가 싸움이 되는 걸까? 윤하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혼자만의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합참 청사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갑작스럽게 고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벽 5시 비상경보가 울리면서 모든 장교들이 비상소집되었습니다. 박도연은 다급히 군복을 입고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은 그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작전 본부장 밑에서 맞는 첫 번째 진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복도에서 만난 김중령이 박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 일단 비상회의실로 가자.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비상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하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윤하영은 이미 상황판 앞에 서서 각종 정보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움직임은 기민했어요. 상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부터 북한군의 이상 동향이 포착되었습니다. 접경 지역 일대에서 병력 이동이 감지되었고 통신 활동도 급증했습니다. 박도연은 발표를 들으면서 윤하영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상황판의 정보들을 차례로 확인하며 때때로 세밀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지역의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윤하영이 물었습니다. 대략 연대급 규모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통신 내용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암호 해독 중이지만 상당히 긴급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하영의 질문들은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녀의 판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보죠. 이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즉시 경계태세를 최고 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신중하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전기획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하영이 박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경험이 중요했어요. 그는 자신이 쌓아온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단계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태세를 한 단계 올리고 추가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윤하영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이 준비해온 매뉴얼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는 도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몇몇 동료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특히 이중령은 박도연의 발표를 들으면서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박도연이 발표를 마치자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상황판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이동 패턴을 보면 단순한 경계 강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병력 배치를 보세요. 윤하영의 분석은 정말 예리했습니다. 박도연이 놓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대응 방안이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좀 더 유연해야 합니다. 윤하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률적인 경계 강화보다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해요. 박도연은 윤하영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녀의 통찰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윤하영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자 일부 장교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즉시 행동에 옮겼을 텐데 오늘은 미묘하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 강화 지시가 각 부대에 전달되었습니까? 윤하영이 물었습니다. 네, 전달 중입니다. 담당 장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달 중이라고요? 이미 30분이 지났는데요. 박도연은 이 상황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명백히 고의적인 지연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지시는 즉시 전달되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혹시 전달에 문제가 있습니까? 윤하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요,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담당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그 장교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북한군의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윤하영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경계 태세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예비부대를 전진 배치시키겠습니다. 윤하영이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박도연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실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윤하영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미묘하게 지연시키거나 확인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몇 분의 지연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박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믿던 동료들이 조직을 흔들고 있어. 그런데 그녀는 꿋꿋이 버티고 있네. 결국 윤하영이 직접 나서서 지시를 재확인하고 실행을 독촉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대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북한군의 도발 의도는 무산되었고 대규모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된 후 언론에서는 합참의 신속한 대응이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윤하영의 성공적인 위기 관리에 대해 시기하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일은 운이 좋았던 거야.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다른 누군가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박도연은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착잡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윤하영의 판단과 대응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목격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하영의 뛰어난 능력과 동료들의 고의적인 방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늦은 시간, 합참 청사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장교들이 퇴근한 후였지만 윤하영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내일 있을 중요한 국제합동훈련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윤하영은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작전 본부장이 된 후 매일이 이런 식이었어요. 완벽을 기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감사실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윤하영 대령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윤하영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군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직원이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윤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료 유출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께서 적에게 중요한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윤하영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누명입니다. 하지만 감사실 직원들은 이미 결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시고 내일 오전 9시까지 감사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합참 청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박도연은 출근하자마자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이야? 박도연이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감사실에서 가져갔다더라.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익명 제보로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네.
박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윤아영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그녀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박도연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북한군 배치 현황이나 우리 작전 계획 같은 것들을 넘겼다는 거야.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김중령의 표정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증거는 있는 거야?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익명 제보라는 게 보통 근거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잖아. 박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중령의 반응이 너무 덤덤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 더 놀라거나 걱정했을 텐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합참 청사는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장교식당에서는 모든 테이블에서 윤아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여자를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게 문제였어.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한계가 드러나는 거지. 박도연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벌써 유죄로 단정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중령이 박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생각을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직 확인된 게 없으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성급하다고? 이중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아, 설마 아직도 그 여자를 믿는 건 아니지? 믿는다는 게 아니라. 박도연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김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너 혹시 그 여자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김중령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내 태도를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이중령이 거들었습니다. 평소 내가 여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갑자기 두둔하고 있으니까. 박도연은 동료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윤아영을 두둔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이번 일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둔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자는 거지. 사실? 김중령이 웃었습니다. 도연아, 너무 순진하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박도연은 김중령의 말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번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이야?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무 뜻 없어. 김중령이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냥 이런 일은 보통 이유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지. 하지만 박도연은 김중령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번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박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윤아영의 평소 행동을 되돌아보니 그녀가 자료를 유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보안에 철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박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후배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그 후배 장교는 문을 닫고 박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윤아영 대령님 사건 말인데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박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어제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몇몇 선배님들이 윤아영 대령님에 대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획이라고? 박도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뭔가 그분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짐작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그건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후배 장교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중령님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동료들이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윤하영이 정말 무고하다면 자신이 나서서 도와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동료들과 완전히 등지게 될 수도 있었어요. 밤늦게 박도연은 윤하영의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녀는 거기 없었겠지만 왠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박도연은 속으로 움조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윤하영이 정말 무고하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윤하영은 자신의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결백했어요.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버텨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외롭다. 윤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움조렸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그녀도 결국은 혼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도연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윤하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박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찾아낸 증거들은 윤하영의 결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존경해왔던 선배 황 준장이었어요. 황 준장은 박도연이 소위 시절부터 멘토 역할을 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도연이 잘 지내고 있나? 황 준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황 준장은 박도연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새로운 상관 밑에서 일하느라. 박도연은 황 준장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럭저럭 적응하고 있습니다. 적응이라. 황 준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솔직히 말해봐. 여자 상관 밑에서 일하는 기분이 어때? 박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고? 황 준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내가 알던 도연이가 아니네. 예전엔 그런 일에 대해 분명한 소신이 있었는데. 박도연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황 준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황 준장은 박도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도연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윤하영 대령 사건 때문이야. 황 준장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건에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박도연은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조사 활동이 들켰나 싶었어요. 관심이라기보다는 도연아, 황 준장이 박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아껴왔던 후배야. 그래서 특별히 이야기해 주는 거다. 황 준장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괜히 개입했다가 곤란해질 수 있어. 무슨 뜻입니까?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윤하영 대령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증거도 충분하고 조만간 결론이 날 거다. 황 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황 준장의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장님, 아직 조사? 황 준장이 웃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아직도 순진하구나. 이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 순간 박도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 준장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준장님이? 설마 뭐? 황 준장이 박도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야? 박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선배가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황 준장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도연아, 현실을 봐라. 군대는 여전히 남자들의 세계야. 여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력으로. 실력? 황 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야 해. 박도연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선배이기 때문에 쉽게 대들 수는 없었어요. 황 준장은 다시 박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후원해줬던 거 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내 덕분이야.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내 말을 들어야지. 황 준장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괜히 윤하영을 도우려고 했다가는 너까지 같이 망할 수 있어. 준장님, 박도연이 말하려는데 황 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다 잃고 싶어? 내 가족들 생각은 안 해? 박도연은 갈등했습니다. 황 준장의 말이 위협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했어요. 도연아, 내가 눈 감아야 내 자리가 지켜진다. 황 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윤하영만의 문제가 아니야.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황 준장이 나간 후 박도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존경했던 선배가 부정한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박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황 준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개입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하영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까지. 내가 정말 이대로 눈 감고 있어야 하나? 박도연은 자문자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도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윤하영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물론 그녀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본부장님. 박도연은 빈 사무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일찍 출근해서 윤하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제안했어요. 본부장님,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하영은 박도연의 연락에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연락을 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오후에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하영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중령님, 이런 시기에 저를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하영은 박도연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감동이 스쳤어요. 정말로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네. 박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은 무고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윤하영은 깊은 눈빛으로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동료가 된 것 같군요. 그 순간 박도연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박도현과 윤하영이 힘을 합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박도연이 윤하영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익명 제보가 들어온 시간과 실제 군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윤하영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제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제 유출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 같아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실제 자료 유출은 윤하영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배후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고위 장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누명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밝히느냐입니다. 박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위직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겠어요. 더 이상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며칠 후 합참 청사 대회의실에서는 특별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하영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윤하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하영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황 준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 장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겠습니다. 윤하영이 첫 번째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자료 유출 시간과 실제 제가 근무했던 시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하영은 차근차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참석자들도 점점 그녀의 말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윤하영이 두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실제 자료 유출은 내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하영의 폭로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황 준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윤하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박도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황 준장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박도연 중령, 무슨 증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황 준장이 위협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황 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윤하영 대령님은 완전히 무고합니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까?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네. 박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황 준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황 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박도연이 황 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장님께서 직접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하듯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도연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황 준장님은 제게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하영 대령님을 축출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암시하셨어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황 준장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도연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준장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윤하영은 박도연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윤하영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제 자료 유출 경로와 관련된 통신 기록들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유출한 사람들의 신원과 그들을 조종한 배후 세력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윤하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작전본부장을 제거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조작된 음모였습니다. 황 준장을 비롯한 몇몇 고위 장교들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군의 명예는 성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하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과 책임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방금 목격한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 주재자가 일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윤하영 대령의 무죄가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인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황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준비된 수사관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다른 공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비록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를 고발해야 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하영은 박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윤하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같은 편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과 음모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사건이 일단락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합참 청사에는 다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황 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고 윤하영은 다시 작전본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박도연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변했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크게 변해 있었거든요. 도연 중령님, 어제 보고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후배 장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박도연이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딱딱하게 보고서는 제때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도연은 회의실로 향하면서 몇 달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떠올렸어요. 윤하영을 내쫓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윤하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박도연을 보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중령님. 일찍 오셨네요. 본부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박도연이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진짜 동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군사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발전해야 할 때입니다. 박도연은 윤하영의 발표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었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로 가득했어요. 중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하영이 박도연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의 이런 발언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박도연과 윤하영은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윤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도연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끄럽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는 거죠. 박도연은 윤하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박도연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황 준장 사건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잘 지내고 있어.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새 본부장 밑에서 일하는 게 어때?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박도연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시고 배울 점이 많아. 동료들은 박도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도연아,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윤하영 대령을 도운 거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박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잖아.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도연은 새로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제 성별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었어요.
오후 늦게 박도연은 윤하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업무 상담차 방문한 것이었지만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중령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윤하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중령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편견을 갖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중요한 건 결국 옳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좋은 팀이 된 것 같네요. 윤하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퇴근 시간이 되어 박도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지켜야 할 건 내 고집이 아니라 진짜 나라였다는 걸.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더 성숙해진 것 같아. 그래. 박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한 거라면 다행이네. 네, 정말 좋은 변화예요.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더 멋있어 보여요. 박도연은 가족들의 말에 기뻤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윤하영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갈등과 오해,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편 같은 시각, 윤하영도 자신의 집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움츠렸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싸우는 동료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구나.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성별의 벽을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합참 청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진정한 실력과 인품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박도현과 윤하영의 이야기는 그런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어요. 진정한 동료애와 상호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이죠.